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토트넘 그리고 첼시 결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토트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리그 5위 기록을 했고 유로파 진출을 했습니다. 리그를 통해서. 그리고 리그컵은 2라운드 탈락 풀럼에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FA컵은 이제 4라운드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맨시티한테 탈락했었죠. 일찌감치 떨어졌네요. 네. 뭐 그때는 뭐 볼 것도 없고 네. 그냥 리그 5위 했다? 이거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가지 뭐 얘기할 게 있다면 FA컵에서 맨시티한테 떨어질 때 뭐 손흥민이 없었다. 뭐 억가가 있었다? 네, 뭐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이 없던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일정상의 여유가 상당히 있었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컵 대회들도 사실 그냥 한두 경기하고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사실 거의 리그만 치른 시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트넘이 시즌을 치르면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리그 5위인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와, 사실 완벽하게 만족하기 좀 어려운 시즌이긴 하죠. 네. 초반에도 너무 잘하기도 초반에 했고. 너무 네. 보여준 모습이 아니니까 확실히 좀 아쉬운 느낌. 아쉽는데 위쪽 팀 보면 또뭐 요즘 납득이 선방했다는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만족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막 뭐 실망스럽거나 뭐 이러지는 뭐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즌에 8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성적 상승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6위했잖아요. 그럼 진짜 실망스러운 경험. 컨퍼런스면 좀 실망스러울 만하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5위는 어쨌든 지켜냈기 때문에. 아, 그것도 있고 이게 1, 2, 3, 4위가 할 만했어. 그래갖고 할 말이 없어. 네. 그래서 토트넘의 성적이 그랬고요. 그리고 선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점 탑3 저희가 풋몹 기준으로 뽑아봤고요. 신기하게 1위가 메리슬입니다. 근데 이게 뭐 경기 수가 좀 풋몹이 적어서 그런가? 부모 회사 어디야? 잉글랜드야? 공부 더 해야 돼. 공부 더 해야 돼. 근데 이거 좀 이상하긴 해요. 인복이 진짜 심하긴 하네. 물론 이게 평균 평점 그냥 낸 거라서 뭐 메리슬의 경기가 조금 적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죠. 교체 투입된 경기도 몇 개 있고 또 부모가 크면 그리고 이게 좀 스탯이 높을 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풋몹 자체가 그래서 그런 몰아치기 할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메리슨이 뭐 토트넘에서 제일 잘하냐 이건 아니다. 그냥 뭐 어쨌든 그냥 평점이 좀 높다 이 정도만 알면 확실히 될 것 같고. 공격 포인트에 좌지우지되는 게 많은 게 최근 메디슨의 경기력이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별로 막 공격 눈에 포인트 띄는 한 모습도 날도 없고. 막 그렇게 좋은 평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경기별로 따졌을 때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최근 이제 시즌 막판 4경기를 보면은 득점을 많이 하면은 이게 조금 경기력이 안 좋아도 막 8점대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면에서 기인을 한 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메리슨이 좀 1위를 차지하게 됐고 2위가 손흥민 7.5. 그다음에 손흥민이 대단한 점은 MOM 8회. 네. 뭐 외모엔 팔에? 적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팀 내에서 이제 36경기에서 8번 정도면 한 4경기에 한 번씩인데 5경기에서 한 번 정도인데 네. 좀 적은 것 같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후보 기준으로 가져온 맞아요. 거니까. 네. 그리고 3위가 이제 포로 7.38점에서 MOM 포로 3회. 인정합니다. 포로 잘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평점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득점은 1위가 손흥민 17골 그리고 2위가 히살리숑 11골 그리고 3위가 크루셉스키 8골. 그래서 확실히 이 5위의 순위에 위치한 팀치고는 좀 선수들 득점력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개개인적으로 아쉽다. 본다면. 히샬은 생각보다 좀 많이 넣네요. 이게 시즌 초반에 못 넣을 근데 때는 몰아치기 한 네. 그 시기가 있어가지고. 몰아치기 했던 시즌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히살리숑 건강만 했으면. 네, 이 선수는 좀 부상이었으면 14, 15골까지 넣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클루셰프스키는 어떻게 8골을 넣는 건지 나는. 크루세스키가 정말 참 특이하게 골을 잘 넣나? 골을 잘 넣습니다. 그리고 이 좀 느린 몸 동작 속에서 슈팅을 가져갈 때 은근 득점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선수도 그래도 좀 뭐 스찌 진짜 스찌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저는 토트넘 경기는 거의 다 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아 진짜로 답답한 버리고 싶은 선수 필승입니다. 진짜. 뭐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17골 이거는 제 역할 다 했다. 포지션 옮겨가면서 충분히 17골 잘한 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시즌 득점으로 쳤을 때 이게 팀 순위가
극상위권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7위예요. 부족해요. 득점이. 부족하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공격수 한 명 영입해야 된다. 네. 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손흥민 뒤에 한 명 정도는 한 네. 15골 이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거의 한 손흥민 정도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전방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히샬리송이 물론 누가 있긴 합니다만. 볼만한 선수가 있나요? 베르너 완전 영입했나? 아니요. 임대 재임대입니다. 임대 연장. 네. 임대 연장. 살 선수 많죠. 최전방 공격수를 사면 사는데 이제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그 누구 영입한다고 하는데 뭐 기억 안 납니다. 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찾아볼게요. 이번 네. 이적 시장에 사실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거론되는 선수가 꽤 많아요. 뭐 네. 오시멘 대표적이고 세슈코 그리고 요케레스 음. 그리고 뭐 기라시 선수도 있고 뭐 거기에 더해서 아이반 토니도 네. 있고 그래서 토트넘과 톤이 좀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링크. 셰슈크 없나요? 세슈코는 이제 아스날이랑 좀 그런가요? 저 셰슈크를 본 것 같은데. 칼럼 호더슨 오도이. 아 그거 깨졌어요. 깨졌어요? 네, 그거 깨졌어요. 6시간 전인데? 네, 깨졌어요. 왜냐면 아는 데 했었어요. 왜냐면 아니, 허더슨 오도이는 좀 이상하긴 네. 해. 오도이를 뭐뭔 오도이야. 베르너도 있는데 뭐 오도이야. 이거 아마 새로 떴어도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토트넘 보드진 쪽에서는 반대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트넘이 득점이 순위만 봤을 때도 좀 공격수가 필요하다. 득점 자원이 좀 필요하다. 이건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어디에 놓을 거냐? 이거를 좀 정하고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톱에 놓을 건지 윙에 놓을 건지 좀 확실하게 정하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히샬리송이 더 살아야 된다. 부상 네. 없이.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톱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볼 경합이 뭐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옵션이 저도 너무 줄어듭니다. 굉장히 네. 동의하는 바고 이 손톱은 플랜 B가 필요하다. 네, 플랜 정말로. 무조건 플랜 네. B가 경기 중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요렌테. 맞아요. 네, 또 요렌테. 요렌테. 아, 지루 영입. 그러니까 그런 선수 무조건 하나 영입하면 네. 좋겠다. 근데 포스콜 감독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네. 아마 좀 다재다능한 선수를 영입할 것 같아요. 결국.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손톱은 좀 한계가 확실히 보였다. 어쨌든 네. 네. 공격수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도움 순위 가면은 손흥민이 10개, 그리고 존슨이 10개, 그리고 메디슨이 9개 이렇게 탑 3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대단하다. 소신발언 손흥민 한 5개 뺏겼습니다. 여기서. 인정합니다. 5개 아닙니다. 7개 뺏겼습니다. 진짜로. 소신 발언.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손흥민으로. 토트넘을. 아니 이 정도면 좀 손흥민 그래도 앞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페인 없는 시즌이에요. 득점 1위 도움 1위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나는 솔직히 득점 17골은 그렇다 치는데 도움 10개는 진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이게 토트넘 경기 풀경기 보신 분들은 다 제 말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10개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한 최소 15개는 찍었어야 되는 시즌인데 이걸 갑자기 생각하니까 클럽세스케 득점이 더 있어야겠네. 그리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 3위가 존슨이 좀 지분이 좀 크다. 아, 진짜 많이 날렸다. 맞아요. 근데 존슨은 은근 받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크다. 아 아닌 것도 그러네 많다. 그러네. 존슨이 8골도 못 넣은 거 아니야. 존슨은 솔직히 말하면 받아 먹을 게 좀 받아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존슨은 더 넣어야 된다. 예. 품목 기준은 네.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 안. 공부 많이 해야 돼. 아니, 나이도 어려서 공부할 때긴 해. 해야 된다. 근데 손흥민이랑 존슨이 똑같이 도움 10개씩이잖아요. 근데 예상 어시스트 값을 이제 품목에서 보면은 손흥민의 XA 값이 8.3이고 그리고 존슨은 4.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운이 좋았네, 가까이 존슨이. 손흥민이 기회 창출을 해낸 건데 그러니까 손흥민이 다 넣어준 거네.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존슨이 뭐 그렇네. 창조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게 맞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AXG 값 이거 관련해 갖고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 AXG 값이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XA 값. 어시스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시스트 개념이 진짜 애매한 게 어. 이게 결국에 만약에 뭐 베르통은 같이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 네. 것도 XG 값을 계산을 했을 때 하면 이거를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냐. 그게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이런 건 또 어떻게 계산해내서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이 AXG 값은 거의 뭐 정확하지 않은 수치다라고. XG 값이랑 확실히 다른. 네, 이건 느낌이 확 다르다라는 걸 좀 제가 봤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걸 감안해도 우리 눈으로만 봐도 네. 이 날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종전에 2개는 더 할 수 있었어요. 네. 스포티비가 하이라이트 하나 만들어도 될 거예요. 손흥민 어시 날리는 장면. 빅찬스 진짜 한 미스. 5분 10분은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메디슨이 초반에 그렇게 페이스가 좋았음에도 결국 도움 10개를 찍지 못한 거. 그게 참 아쉽다. 네. 그래서 결국 공격 쪽에서는 이제 우리 대흥민의 활약이 좀 주목이 되고 반면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은 조금 미진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이제 이적사행 평가로 넘어가 볼 텐데요. 토트넘은 좀 많아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생이 비카리오. 굿. 네, 비카리오 A. 이적료가 이제 1,900만 유로고요. 38경기 61실점. B.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니야. 골키퍼 근데 탓이 이거는 아니야. 네. 골키퍼 탓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더 잘했어야 된다. 더 막았어야 더 된다. 막았어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 더 막았어야 된다. 근데 사실 비카리오 얘기를 좀 하면 발밑이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토트넘이 그래서 그런 건지 참 이게 실수가 가끔씩 나와요. 근데 이런 장면들 봤을 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B는 좀 농담이고 해줄 만큼은 해줬다. 저는 뭐 새로 들어온 골키퍼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있었나? 왜냐면 골키퍼도 분명히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뭐 비카리오도 영어권에서 온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어려웠을 텐데 진짜 굉장히 잘했고 굳이 이제 뭐 그레이드를 평가하자면 A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A, 줘야 최소 된다. A는 줘야 된다. B는 농담. 이제 토트넘의 수비가 좀 많이 부진해서 이제 비카리오의 개인 스탯도 많이 하위권이거든요. 뭐 90분당 선방 아니면 선방률 이런 것도 되게 하위권인데 저희가 이제 눈바디라고 하죠. 이제 딱 봤을 때 판단을 하면은 비카리오가 없었다면은 이거 80실점도 가능했다. 진짜로. 네. 진짜로. 옷이 진짜 고생했고 아마 다음 시즌에 더 잘하지 않을까. 네, 뭐 개인적으로 좀 발밑을 좀만 더 잤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공부하면 되지. 네, 그것도 공부하면 되지. 역시 공부가 중요합니다. 비카리오가 또 젊은 선수잖아요. 네, 네. 축구에서 공부는 뭐 빼놓고 빼놓을 수 없다. 네. 진짜 뭐 앞으로 진짜 노력해서 만약에 발밑까지 좋아지면 진짜 거의 세계 최고. 완성형이죠, 근데 완성형. 그럼 토트넘에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것도 그렇네. 공부를 덜 해라. 적당히 해라. 토트넘에 있고 싶으면. 있고 싶으면 덜 해라. 어쨌든 비카리오 이적 생기는 굉장히 이번 시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적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진짜 해자다. 네, 그리고 다음 선수는 제임스 메리스. 이제 4,650만 유로 이적료였고요. 28경기 4골 9어시. 네, 근데 평균 평점은 좀 높긴 한데 뭐 부상도 있고 여러모로 좋다만 시즌이었어요. 전 B 마이너. 저도 B. C. 저는 그냥 B. C. C까지 간다. C는 좀 그렇지 않나? 자,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왜 C죠 저는? 왜? C는 좀 너무하냐? 재수강하라고? 재수강까지 해야 아니, 되나? 평점 1위인데 재수강해? C뿔 하겠습니다. 와, 이제 C뿔이면 저의 어차피 재수강인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일단은 부상에서 빠진 게 너무 큽니다. 부상도 잘못이다. 부상도 아, 잘못이다. 뭐 그런 부상이 잘못이다. 이거 왜냐면 출석을 안 한 거거든요. 이거 어, 리그 기준인가요? 네, 리그 다 리그 기준이요. 그리고 토트넘은 리그밖에 없습니다. 컵대 몇 개 말할 거로. 네, 그리고 컵대도 빨리 떨어졌고 뭐. 근데 이제 출석을 안 한 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 맞네. 사실 이적생이 와가지고 출석을 안 했다. 이거는 크게 욕 먹을 만한. 병가도 안 돼. 병가 안 되지. 이거 이거는 다 아래 있는 선수는 몇 줄 건데요? D. D를 준다. 아예 제 점수는 Z까지 있습니다. 예. Z가 있다고. 아니 뭐 이제 제가 좀 유머 삼아 얘기를 했는데 메디슨 정도면 한 B 마이너스. 네. 저도 B 마이너스. B, C까지는 아니고. 이게 시즌 초반 스탯만 봤을 땐 A 플러스거든요. 아우. 진짜 초반에 전반기에 결산하면 A 플러스 아닌가? 예, 그렇죠. 아우. 전반기 결산하면 A 플러스인데 이제 사실 손흥민과 더불어서 공격을 둘이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이제 후반기가 되면서 조금 많이 기복이 심해진 게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아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부분들이 있고 또 후반에 이제 경기 시즌 막바지에 읽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좀 아쉽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리스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건 진짜 필요해 보여요. 분명히 이제 포텐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조정도 필요한 것 같고 본인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너무 똑같은 것만 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메리스는 한 B 정도 네, 모아지는 것 같네요. 의견이. 그리고 세 번째 선수가 바로 반더벤 3,450만 유로 이적료였고요. 그다음에 27경기 나왔고 이제 3골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출장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27경기니까 11경기 빠졌네요. 리그 기준. 일단은 이 그래도 메디슨보다 출전 시간은 길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 선수는 좀 이제 교수가 심부름을 좀 시켰다. 심부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 근로학생이었군요. 네. 그래서 좀 어디 좀 갔다 와라. 근데 이게 왜 너무 많은 업무량. 거의 이 정도면 대학원생이다. 조교를 같이 대학원생. 대학원까지 가나요? 대학원생이다.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좀 점수 참작 좀 해줘야 된다. 대학원생 정도면 그래도 B플 정도는 해줘야 된다. 반더벤은 진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진짜 고생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 교수가 힘든 거 시켰으니까. 저는 A 마이너. 저도 A 마이너.
저도 한 빗불 정도. 네, 어쨌든 잘했어요. 네. 저는 부상 없었으면 이건 에이플 줘도 아, 될 무조건이죠. 정도로. 당연하죠. 네, 이거 진짜로. 만약에 심부름도 잘 시켜 잘하고 심부름도 잘해 그리고 막중한 임무를 하는데 잘해 이러면 뭐 그거 꽈탑이죠. 꽈탑이야. 이 정도면 뭐 교수님 사랑까지 플러스 해갖고 점수 줘야 업무가 돼. 과로해서 몸에 탈이 났어.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알아. 미안해. 이거는 좀 이러고 있어. 그래서 다음 시즌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 반더벤이 뭐 잘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반더벤의 아나파야 역할을 좀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 맞아요. 네,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못 믿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도와줄 사람을 좀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 이 선수 있었는지 진짜 저 오랜만에 봤어요. 이 선수 이름을. 진짜. 마노로 솔로몬. 자유계약으로 왔고요. 예. 올 시즌 198분 뛰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강 처리한 거 아니야? 얘는 F에 F. 드랍. 출석 안 해서 F야. 아니 이거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수가 없네. 그러니까 F죠. NA라고. NA죠. 그죠. NA. 정확히 말하면 아, NA고. NA. 근데 이제 논패스야, 솔로몬이 이제 좀 인상 깊은 장면은 사실 시즌 초반에 조금 벌리전이었죠. 좀 잘했어요. 맞아요. 벌리전에 너무 이제 잘 손흥민 보여줬어. 헤트트릭의 손흥민이랑- 1등 공신이다. 맞아. 그리고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선수입니다. 맞아요. 토트넘에.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다친 부분이. 근데 얘 언제 와요? 아마 지금은 아니, 부상 나는 복귀했다고 뜨긴 하는데요. 복귀를 나 한 3월쯤엔 할 줄 알았는데 그럼 못 A매치가 해요. 가나? 아니, 무릎 쪽이라서 이게 방골 이거 방골판. 그러면은 반월판. 방골판. 그러면은 옛날에 그 드리블 퍼포먼스가 나올지 모르겠네. 왜냐면 반월판이 그게 이 회전과 좀 맞아요.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 선수는 NA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수 뭐 점수 매길 필요도 없다.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영입 그러니까 리스트에 없다. 만약에 이 선수가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였으면 저는 F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게라서 이제 한번 봐준다. 연봉도 뭐 그렇게 안 맞는 거. 한 봐준다. NA. 그래 다음 선수는 뭐 약간 비슷한 흐름인데 이제 벨리지 선수 1,500만 유로 맞고 44분 뛰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 세비야로 임나갔어요. 막판에 골 넣었던 사실 이 벨리 선수 스트라이커. 어려요. 스트라이커고 이 선수는 이제 어찌 보면 지루와 아닙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키가 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예요. 어린 네. 선수라는 이 선수는 점을 U21 자원으로 봐도 네, 무방하다고 이 선수는 그래서 이 생각합니다. 점수도 이제 고등학생이 조기 졸업해갖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NA. 네. NA다. 왜냐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중간 임대도 갔고 뭐 세비야에서 뭐 못했대요. 6경기 빵골. 네. 그래서 좀 발전이 많이 필요하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추가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이 커리큘럼을 따라하기 어려워한다. 네. 이 학생 고등학생 정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슨 이제 5,256전 5만 유로 상당히 좀 비싸요. 그래서 올 시즌 32경기 5골 10어시. 이렇게 비싸다. 뭐 스탯은 뭐 나쁘진 않아요. 존슨 거의 900억 돈 했죠. 이렇게 비쌌구나. 근데 비싸요. 그러니까 진짜 비싸네. 스탯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비싸요. C 존- 주겠습니다. C. 존슨은 사실 스피드나 이런 걸로 봤을 땐 전술적인 역량은 충분히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인게임에서 저희가 봤을 때 진짜. 뭔가 답답한 게 되게 많다. 기본기가 떨어지는 듯한 네. 모습 그리고 결정력에서 되게 아쉬운 듯한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팬들의 좀 골머리를 썩인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전 C 풀 주겠습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너무 비싸네. 저 이 정도가 이 정도인데 몰라. 오늘 저는 사- 사실 경적 형이 좀 잘못 찍은 줄 알았습니다. 525만 원인데 잘못 그죠. 찍으신 거 아닌가? 이 존스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교수님이 좋아하는 맞아요. 학생이라서 데리고 왔더니 이게 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 애매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못 보는 실제로 그런 근데 팀플 할 때 잘못한 거야. 팀플 할 때 이제 안 나타난 거지. 여기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아니야, 자료 이 정도면 자료를 하나 날려 먹었어. 자료 하나 나왔어? 아니면 PPT를 한 2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저장을 못한 거예요. 날렸어. 그러니까 이제 팀플 할 때 팀원들에게 미움을 샀다. 근데 이제 점수는 또 좋으니까 교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존스는 10불. C 플러스 정도?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인 이제 눈바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너 이 날리는 게 너무 임팩트가 너무 커.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존슨 같은 선수를 사실 10불 주면 안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의 그러니까 비싼 금액이 오긴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점 네, 그리고 맞아요. 경기 내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거는 하긴 했어요. 얘 보고 골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정도 한 거면 사실
좋은 점수를 줘도 이상하진 않지만 우리가 본 이제 눈을 팩트. 썩게 만든 한이기 때문에 임팩트. 안가에 갈 정도의 비용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씨뿔. 그래서 음. 뭔가 못하진 않았는데 근데 확실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뭔가 우리 음. 눈길을 사로잡은 존슨이었던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나머지 두 선수 남았는데 이 선수들은 좀 겨울 이적 시장에 온 선수들이라 음. 좀 시간이 좀 적을 수 있다는 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수 베르너고 임대로 왔고요. 13경기 2골 3도. 애매해요 얘가 진짜.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전혀 좋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임대라 뭐 그렇게 돈도 뭐 많이 쓰지도 않았고. 아니 근데 얘 너무 많이 날렸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알고 데려갔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이게 진짜 명불허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요. 그러니까 살짝 이걸 또 대학교에서 이거 내절 좀 치자면 오늘 베르너는 재수강을 했는데 또 못한 놈. 맞아. 대수강은 또 못해. 그런 거 똑같은 같아. 걸또 못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냐면 이 선수가 학습 태도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뭐 학교 교실 이제 강의실 담배 피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아니, 성실은 하잖아요. 수업을 열심히 들어. 시험을 못 본다고 합시다. 담배 피지 말고. 그러니까 그죠. 시험을 못 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데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성실하나 시험을 못 보는 백지로네, 백지로. 아니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뭘 썼어. 개소리 다 틀려. 써놨어. 개소리 써놨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꼭 있잖아요. 딱 그런 선수입니다. 얘는 B를 근데 저는 B 정도는 줘도 된다고. 저도 B 정도는 줘도 되는 아니, 거예요. 임대 내고 저는 그리고 C표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C풀이 맞는 거예요. B 주긴 좀 기분이 B가 나빠. 주기에는 기분이 나빠. B를 주기에는 뭔가 전 B만까지는 가도 되지 않나? B를 달아줄 그건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근데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알고 왔기 때문에 근데 B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알아도 그 다시 재수강을 줘야 됩니다. 이 선수가 물론 너는 삼수를 해야 된다. 임대료나 이런 게 지불이 됐겠지만 사실 그게 완전히 근데 얘 저기에는 비할 바는 아니니까. 이거 연봉도 비싸. 연봉 보전을 해줘요. 맞아요. 연봉이 비싸요. B 마이너스는 줄만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연봉 줄 수 있습니다. 뭐 토트넘 그 정도 돈은 베르너가 없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뭐 그건 있네. 예. 그건 인정. 네, 베르너가 베르너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음. 솔로몬도 없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못했어. 베르너가 없었어. 베르너가 없었으면 네. 그 폐강할 뻔했어 그거. 이노미달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B 정도 음. 베르너. 예. 그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드라구신 9경기 뛰었었네요. 난 진짜 이 얘를 차라리 NA로 하고 싶어. 드라구신 9경기나 뛰었어요. 센터백인데 얘 진짜 좀 풀로 나온 경기가 9경기긴 하지만 네. 거의 없잖아요. 뭐 교체도 있고. 교체도 교체가 포함된 많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맞아요. 근데 얘를 진짜 NA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조금 실망스러워요. 기대보단 실망스럽게. 기대보단 실망스러워. 근데 제노아에서 주전이었다. 그래도 잘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막상 나왔을 때 뭐 한 경기 잘한 경기 있긴 한데 사실 네, 이 나온 경기 중에 그렇게 잘한 경기 생각보다 없거든요. 근데 잘안 나죠. 얘를 지금 당장 왜냐면 그 적응기도 필요했고 거기에 뭐 사실 많이 뛰지도 못했고 이래가지고 얘는 그냥 NA 줘야 될 것 같다. 얘가 오히려 NA지 않을까 얘도. 저는 그래도 세 번째 센터백으로 믿을 만한 선수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믿지는 못하겠어요. 네. 근데 저는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기회를 좀 줘야. 그러니까 얘를 기회를 좀 줘야 할 것 이래서 같아. 그 컵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 전술이 아무래도 수비수 특히 센터백한테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뭔가 그게 겨울에 온 선수가 단번에 적응을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이 선수가 뮌헨을 거절하고 토트넘에 온 선수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울대 학 안 가고 국민대 간 느낌인데 왜 또 자기 학교를 그렇게 해요? 또 좋아요 국민대도. 좋은데 좀 만족합니다. 토트넘도 좋아요. 저 토트넘 좋아합니다. 약간 근데 이제 뭐 갔더니 막상 그 정도는 아닌가 싶은. 근데 이 친구가 잘한 점이 있죠. 다이어를 내쫓았다. 근데 다이언 거기 가서 잘했잖아요. 서울대 가서 잘했잖아요. 근데 다이어는 오히려 국민대에서 서울대 편입했는데 잘했어. 근데 이제 다이어는 조금 그 수업의 질을 방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를 내쫓은 것만 해도 교수님의 마음을 평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점수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A까지 가능하겠는데? A 가능하죠. 다이어 내쫓은 걸로. 근데 확실히 더 보여줘야 되는 선수긴 해요. 그건 맞아요. 평가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뭐 너무 적게 뛰어가지고 일단 평가를 하진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입한 선수 평가는 이렇게 다 맞춰봤고요. 그 다음은 감독 평가입니다. 그래 교수님 평가해야 돼. 평가해야지. 요즘 교수님도 교수 평가에 막 엄청 맞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매주 하죠. 다 볼 수 있어 학생들도.
이제 저도 이제 전 졸업을 하긴 했지만 매 학기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 저희 학교는 성적을 볼 수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네. 맞아요. 아 이게 참 그리고 항상 그 교수 평가를 먼저 했어야 그래. 됐네. 강의 선택하기 전에 그 평가를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에브리타임에도 막 에타에 많이 에타 나오죠. 정도는 보죠. 에타도 에타는-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볼 수가 있었어요. 강의 오. 딱 공식 자료를요? 네. 그래? 아까 이게 다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자료 취합해서 추합해서 어. 그러니까 그 너무 가릴 거 과도한, 가리고. 과도한 욕설은 제외하고 네. 가리고 이제 어떻다 그러니까 좋다. 별별별별해서 뭐 학생 이름도 별별별별로 나오고 되게 그런 게 좋네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감독 평가를 해보자면은 일단 좋은 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너무 좋았습니다. 10경기 8승 2무로 시작했어요 시즌을. 그래서 이때 우승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야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처음 온 감독이 또 유럽 리그에 있지도 거의 뭐 그냥 셀틱 변방에서 전에는 네, 변방 전전하던 감독이라 호주에서 시작하는 감독이 이렇게까지 잘했다. 뭐 확실히 시즌 초반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사실 올 시즌은 이 전반기로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이 마음을 바꿔놓은 것 때문에 아직도 토트넘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전술도 되게 센세이션했고 결과도 8승 2무니까 최고고 그리고 손흥민도 이때 엄청 활약도 좋았고 진짜 뭐 다 좋았어요. 모든 게. 모든 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까지 올려도 된다는 게 되게 좀 맞아요. 대단했고 이거 덕분에 좀 덕을 본 선수들이 뭐 비카리오 아니면 네. 뭐 반더벤 뭐 이런 선수들이 덕을 본 있기 게 때문에 맞나요? 빛났으니까. 빛났으니까. 아니 뭐 능력 있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또. 약간 고생은 했지만 점수는 잘 나오는 네, 약간 이런 느낌. 뭐 이런 정도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시즌 초반의 모습은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이 부분들에 의해서 점수를 좀 올려줄 필요는 있다. 초반도르 정도 있다. 네. 근데 이제 이 10경기 이후 11번째 경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레전드. 이 첼시언이었는데 이제 로메로가 퇴장 당하고 그래 2명 퇴장 당하고 그다음에 뭐 9명이서 라인 올리고 뭐 이러고 있다가 네. 개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죠. 그 이후에 로메로 징계 받고 무너졌습니다. 이게 우리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반더벤이 부상을 당하면서 맞아. 백라인이 네. 전멸이 됐습니다. 이때. 이거 덕분에 잭슨이 좀 네. 골 많이 났어요. 봤죠. 이때 잭슨 우리가 살렸어요. 우도기도 퇴장당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경고 누적? 그래서 2명 퇴장에 퇴장 1명 부상. 그 메디슨도 부상 당했어요. 맞다. 근데 메디슨도 이 경기 때문에 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돼. 그 9경기 그러니까 9명이서도 라인을 올려서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첼시를 좀 압박을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와 이 감독은 정말 그리고 심지어 맞아요. 그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니에요. 맞아요. 0대 0. 동점이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 감독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경기부터 해갖고 좀 하락세를 좀 탔고 많이 하락세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불만이 나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 이 첼시전까지 포함해서 5경기 1무 4패. 그러니까 10경기에서 8승 2무 하던 팀이 그 다음 5경기에서 1무 4패로 이제 좀 우승권과는 좀 많이 멀어진 맞아요.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이제 4월에 죽음의 일정 있었죠. 그래서 그 죽음의 일정 4연전에서 4연패를 킹메이커다 뭐다 뭐 말이 뭐, 많았는데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다 줬습니다. 킹메이커는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왕관에 쥐어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보였는데 이때 뭐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뉴캐슬. 뉴캐슬. 뉴캐슬한테는 이게 참 뉴캐슬 막판에 좋아서 시 막판에 그래서 좋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가능성이 높은 팀이 맞아요. 토트넘이었는데 왜냐면 아스톤 빌라를 3대 잡았어요.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4연패로 패망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 11라운드 첼시전이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상징적. 그거 맞아. 사실 스노우볼의 레전드. 당시에 저희가 이거를 아마 리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현승이 형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요렇게 라인을 올리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뭔가 신선한 즐거움을 줬다. 사실 맞는 말이었죠 그때는. 왜냐면 맞는 전 말이었어. 시즌까지는 토트넘 완전 내려앉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9명이 되더라도 우린 공격 축구할 거고 우린 우리의 철학을 밀고 나갈 거야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분명 한켠에는 존재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후반기를 쫙 보면은 이게 그냥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 지주 내지는 철학의 고집 요게 아니라 그냥 다 얘가 여기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밖에 없는 애구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요 기점으로 뭔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천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평가는 시즌이 이제 끝나갈수록 점점 이렇게 하락세요. 처음엔 여기 거의 최상단에 있다가 이제 점점 내려오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와의 경기가 바로 그 경기인데 뭐 물론 이제 이 경기 결과는 뭐 좋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여기서 전술 변화를 또 맞아요. 시도해서 맞아요. 성공적인 그런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제 뭐 다음에 감독 평가 우리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감독이 되게 중요시 얘기하는 건 스피릿, 정신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이렇게 할 거다라는 정신력을 부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플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내내 자신에 대한 플랜을 이미 있다면 아마 스플릿에 대한, 그러니까 정신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 시즌에 시즌 중반에 그 토트넘이 유로파에 가는 거에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유로파에 간다는 걸 만족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예요. 뭐 이상하긴 하죠. 네, 그리고 유로파는 일정도 애매해. 그러니까 맞아. 이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스피릿이 많이 가는 경기일수록 경기 일정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특히 챔스 같이. 근데 이게 유로파를 가게 되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이거 포스터 감독이 차근차근 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플랜을 좀 보이려고 한 거. 우린 아직 챔피언스리그 레벨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좀 보이고 손흥민을 위주로 해가지고 팀을 일단은 좀 버틴 다음에 좀 완성된 포인트에서 좀 챔피언스리그를 나가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기사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시티전에는 한번 맛배기는 보여준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인터뷰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진짜 이 경기. 그리고 인터뷰마다 얘기하는 거, 스피릿, 우리 공격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 팀을 1년 동안 이런 정신을 뭐 부여하는 것 자체는 저는 네, 맞습니다. 뭐 한 시즌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또 보여줬으니까 또 이게 사람 마음을 또 기대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작 좋고 끝에 좋고 뭐 지긴 했지만.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평가는 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 교수 평가인데 익명이 보장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뭐 익명포. 이게 뭐 익명이 아니란 소리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알아들었질 않고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B플. 저도 비플. 저도 피플. 저는 B. B. 네. 그러니까 A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A를 줄- 챔피언스리그 아, 못 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위만 봤을 때는 저는 A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순위만 보면 토트넘의 저는 현재 스쿼드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밸런스적으로나 뎁스적으로나 뭔가 중원은 상위 가- 네 팀이랑 비교했을 때 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스쿼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중원 하는데 갈아야 돼. 네. 그래서 사실 물론 한쪽으로 한 팬들은 이제 그 4위 중에 한 팀이 시즌 전에 챔스를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아스톤 빌라이기도 했고, 그리고 맨유, 첼시, 뉴캐슬이 비교적 좀 고전했던 네. 시즌이기 때문에 챔스권에 가기를 기대했던 팬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위에서 5위를 간 거는 A를 줄만하다. 하지만 전반기가 좋았고 후반기가 안 좋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반대가 됐으면 A인데 요렇게 돼가지고 조금 B로 좀 낮춘 그렇죠.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 10경기에서 8승 2무했으면 씨.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챔스 갔겠다. 그럼- 근데. 근데 그거 포체티노인데요? 포체티노. 저는 그래서 사실 포체티노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에 조금 바꿨습니다. 네. 약간 저는 많이는 아니고. 아니 저는 그것도 있어요. 음. 저는 그 약간 억가도 당했다 이번 시즌은. 그죠. 대표팀 차출도 막 많이 차출이 돼가지고. 너무 많았어. 네, 부상도 막 하고 징계도 이상한 애 막 퇴장 당하고. 로메로 두 번이나 퇴장 당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삐프를 준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팀을 만들 때 급하면 안 된다. 이 정도면 급하면 안 된다. 토트넘 같이 파리처럼 파리로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던 시즌이 있다라면 차근차근 팀을 재건할 필요는 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또 이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스피릿이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축구가 뭡니까?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과를 조금 아쉽다. 예. 이 정도는 5위를 할 것 같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더 챔스권에 들어왔더라면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대로라면은 이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이제 총 정리해가지고 이 토트넘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된 것 같아요. 네, 포스테코글루 평가랑 뭐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그죠? 네. 아니 5위가 딱 맞게 한 것 같긴 네. 해요.
4위 아니면 5위를 했었어야 돼. 그리고 4위 내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요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4위 아니면 딱 5위야. 솔직히 4위 하면 전 무조건 난 A 플러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4위는 무조건 A 플러스죠. A뿔이고 아니, 5등 하면 B뿔이야. PL에서 4위는 무조건 A플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뭐 리버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 2, 3위가 일단은 고정. 고정이라. 아스톤 빌라 고정입니까? 1, 2, 3. 아 리버풀까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4위 하면 어려워요. S고 진짜 A 플러스고 이게 5등 하면 B뿔 이런 느낌이 돼 버려서. 예.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는 그 유럽 대항전에 진출한 팀들이 으쌰으쌰해서 좀 높은 라운드까지 네.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5위 5위까지 챔스가 확보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한지 보여준 거야 이번 아, 시즌. 프리미어 리그는 5위 줘도 돼. 근데 잘해야 주지. 줘도 이거 돼. 이 논리는 거의 그 근데 잘해야 주지. 진짜. 개 못하는데 어떻게 줘? 갑자기 사상 뭐 수업 중에 강요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소비라도 막 올림피아코스한테 지고. 댓글. 제가 말잖아요. 맨유는 지금 갈라타사라한테 이 말이 됩니까? 코펜하겐한테 지고. 그 교수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교수님은 공부를 그만해야 된다. 총장 할 정도 돼야 된다 이제. 정치질 해야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좀 아깝습니다. 예. 네, 아쉬워요.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뭐 이렇게 토트넘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첼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첼시의 성적은 이제 리그 6위. 그런데 이제 컨퍼런스를 맨유로 인해서 가게 됐고, 그리고 EFL컵 준우승 리버풀한테 0대1 패배를 당했고, FA컵 4강에서 맨시티한테 1대0 패배를 했습니다. 네. 야, 아쉽다. 이거 6위는 좋은데, 근데 컨퍼런스라서 약간 김이 빠지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지금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 첼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1시에 갑니다. 저희. 이거 진짜 첼시 목요일에 할까요? 왜냐면 첼시가 이거 우리 첼시 할 말이 너무 많아. 이거 내가 배치를 좀 잘못했어. 제가 토트넘과 첼시를 같이 하자 이랬는데 이게 그냥 순위 순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 분배라는 게 그건 아니라. 맞는데 이 첼시 얘기하잖아요. 오늘 끝도 없어요. 오늘 한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첼시는 옮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목요일에 예준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없긴 합니다. 그러네요. 목요일에 하자. 첼시는 저희가 또 네네네. 하겠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좀 저희가 유로 준비를 또 해야 그러니까. 돼가지고 유로 프리뷰 이런 거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목요일날 이게 빨리 목요일에 처리하면 되니까. 낀 거 넣어서 하시죠. 네, 그래서 모금 첼시는 뭐 목요일로 그럼 네. 딱 넘겨보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어쨌든 목요일 안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저희 3명 정도는 첼시의 총평 정도는 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간단하게. 그냥 팔머였다. 첼시의 그저 총평은 팔머. 사실 팔머입니다. 뭐 딱히 뭐 포체티노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은 시즌 전반기는 개 말아먹었죠. 정말 1라운드 잘하고 전반기를 나머지를 다 말았다고 봐도 무방한데 후반기 성적이 사실 탑 4안에 들어요. 그리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뭔가 쿠쿠렐라를 활용해서 좀 더 전술적으로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첼시 팬들로 하여금 비교적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포체티노의 그런 플랜 A라고 하죠. 전술적 색채가 뭔지 시즌 내내 명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쿠쿠렐라 인버티드 그 롤도 마지막 2경기에서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노팅엄전 그리고 본머스전에서 사실 어느 정도 간파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첼시는 이번 시즌은 어찌됐든 포체티노가 12위 하던 팀을 6위로 올려놨고 유럽 대항전에 갔고 물론 그게 유로파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컵 대회에서 아쉽게 우승을 못했지만 어쨌든 소기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만족할 만한 시즌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팔머 성님께서 이제 22골 11개 도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 유니폼을 사고 싶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냥 첼시의 한 해는 팔머로 시작해서 팔머로 끝났다고 정리하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그냥 목표 달성한 시즌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컨퍼런스를 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달성했 그냥 목표를 이 정도로 정해놨고 그냥 이 정도 했다. 네. 몇이었죠? 12위였습니다. 성장했네. 많이 올라갔네. 네, 많이 두 배. 그러니까 저는 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번 무너진 팀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막 갑자기 10위 하다 갑자기 1위 할 생각하면 이거 완전 콘테 신보지. 콘테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1등 한번 그렇죠. 하지 않나? 팀 무너졌는데 네. 갑자기 1등하지. 이 정도는 콘테급이 와야 된다. 근데 그래. 그럼 혼태를 데렸어야 되나? 안 돼요. 그때 콘테. 감독도 그 교수님도 이 또 목 상태가 좋을 때가 있어. 근데 어쨌든 첼시는 이게 첼시 애매하다. 저는 애매하다. 개인적으로 C플 내지는 B 마이너. 저는 B풀인데. 왜냐면 이게 결국 올라오긴 했어. 나는 그냥 뭔가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 보고 싶어요.
음. 12에서 6위로 그래. 끌어올렸다. 그건 이거는 사실 근데 진짜 대단한 그건 거. 역으로 12위가 사고 아닙니까? 아 그래도 아니 그래도 어쨌든 사고가 난 팀을 6위까지 올린 거 아니야? 사고가 뭐 갑작스럽게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첼시 뭐냐면 이 뭐 교통사고도 아니고 뭐 디스 차가 박은 것도 아니고 이거 한 시즌 1년 내내 해갖고 12위 한 건데 이 정도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이 근 2년 3년간 너무 많이 쓰긴 했어. 1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램파드 체제 이전 그러니까 로만 아래에서는 거의 매년 뭐든 가져왔어요. 우승 트로피를. 그런 팬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못해도 유로파라도 갔으면 삐뿔을 좋겠어요. 유로파 리그를 갔으면 그건 물론 저희의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 유로파를 갔으면 삐뿔을 줬을 거고 아니면 FA컵 하다못해 카라바오컵 중에 하나라도 우승을 했으면은 삐뿔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무관이었고 6위를 했지만 컨퍼런스면은 사실 그거는 좀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돈을 이렇게 쓰고 스쿼드가 요 정도까지 갖춰졌는데 6위에 무관이다? 요거는 조금 그 진짜 애매하다 여기. B-C 정도밖에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논쟁의 첼시 팬의 여지가 좀 관점에서. 많네요. 그래서 그리고 미래를 이제 약간 얘기해 보자면 이 팀은 또 이제 다시 시작하거든요. 왜 계속 다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올 시즌은 평가는 뭐 B풀이든 네. 뭐 만족스럽지 그러니까 이건 못하든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A풀도 나올 수 있고 A풀이 B풀도 나올 수 있고, 있어요, C풀도 왜냐면 12위에서 6위 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0풀 나올 수도 있지. 1조 썼는데. 근데 결국 첼시 구단 내부에서는 예준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꿨겠지. B풀이면 감도 왜 받고? 음. 네, 그래서 뭐 일단 첼시 얘기까지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첼시는 자세하게는 또 목요일에서. 목요일에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유로 얘기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어우 야 싶어요. 너무 바빠. 왜 네. 무슨 이 시즌 컨텐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쏟아져. 이적 시장 얘기는 하지도 못하겠네. 너무 바쁩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